여기 이제 이름하여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장식해놨죠. 자자를 갖다가 문단의 첫 글자인 자자를 갖다가 장식해놨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일단 자자 앞에다 컷을 찍어주세요. 자자 앞에다 컷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식 탭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개요라고 나와있죠. 오른쪽에 쭉 보면 개요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개요의 왼쪽 옆에가 바로 조그맣게 보이는 요 도구 있죠. 얘가 바로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서식 탭 옆에 드랍 버튼 보이죠. 이게 좀 더 찾기 쉬울 수도 있어요. 서식 탭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가시는 건데, 들어갔죠?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이거 나중에 많이 까먹으시는데 자꾸 블럭을 잡으시더라고요. 블럭을 잡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메뉴가 죽어 있어요. 서식 탭 옆에 옆에 이제 그 개요라고 되어 있는 곳 옆에 왼쪽 옆에 보니까 요 도구였죠. 죽어 있어요. 그리고 서식 탭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 가셔서도 보면은 요 메뉴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블럭을 잡았기 때문이죠. 블럭을 잡지 마시고 그냥 컷이만 자자 앞에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놓은 상태에서 서식 탭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를 찾아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대화 상자를 띄웠어요. 이렇게 뜨면 모양을 갖다가 첫 번째 모양이 바로 그냥 없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고, 우리는 두 번째 걸로 해주면 돼요. 여기 지금 출력 형태를 보니까요, 이게 출력 형태죠. 제시된 형태. 두 줄을 덮고 있어요. 얘가 장식된 글자가, 그죠? 두 줄. 그 옆에는 세 줄. 세 줄은 뭐야? 세 줄을 덮는 거예요. 세 줄을. 그 네 번째 거는 내어쓰기처럼 되는 거고, 내어쓰기. 그러니까 앞에 삐져나온 모양으로, 이렇게 문단의 앞에 좀 돌출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두 번째 거 두 줄짜리를 선택해요. 두 줄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꼴은 일단 어떻게 되죠? 글꼴은 도둠이죠. 여기 글꼴, 원래 글꼴 적용을 갖다가 드랍 버튼 눌러서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도둠으로 바꿀 수 있죠. 선 종류 선은 없는 거고, 이렇게 빨간 그 대각선이 바로 이제 없음이에요. 선 없음이고, 그 다음에 면색깔. 면색깔은 무엇으로? 노랑이죠. 없음을 갖다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여기 색상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아래 한글에서는 요 밑에 있는 색깔을 주로 이렇게 신경 써주신대요. 밑에 있는 색깔. 색깔이 이제 노랑으로 주어졌다. 여기는 비슷한 노란색이 많이 보이죠. 근데 비슷한 노란색 많이 보이는데 그거 말고 밑에 깔려있는 색깔들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 색깔들이 바로 표준색이 되겠는데, 표준색의 노란색을 적용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요 색깔 말고 요 밑에 깔려있는 노란색, 여기가 표준색 노란색입니다. 얘가 노란색을 갖다가 적용하고 설정 누르세요.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말로 얘가 자랑 글자가 이렇게 말 그대로 장식이 되었죠. 문단의 첫 글자로 장식이 된 거예요. 이걸 취소하고 싶어. 작업한 내용을 다시 없애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자자 앞에다 컷을 찍어주고 뭐 해주면 될까요?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들어가셔가지고 없음을 해주는 거예요. 없음하고 설정 눌러주면 도로 이렇게 없어졌죠. 다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자 앞에다 컷을 찍어주고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셔가지고 두 번째 거죠. 그리고 글꼴은 뭐요? 도둠이죠. 도둠에다가 면 색깔은 노랑이죠.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된 거죠, 이제.
제어라는 그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제어함으로써 제어를 갖다가 블록을 잡아줘요. 제어라는 그 단어를 블록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입력이에요. 입력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책갈피에서 쭉 옆으로 더 가보면은 문자표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죠? 한자 입력이라고 있죠. 한자 입력. 입력 탭에 한자 입력로 가셔도 되고,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오죠. 아니면 한자 입력 요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세요.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똑같이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한자 키를 눌러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어라는 한자가 두 가지죠.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제어는 요 제어죠. 요건 무슨 뜻이에요? 보니까 물고기 어짜니까 물고기를 뭐 이렇게 뭐 제어한다 그런 거. 예. 어쨌든 요 제어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한자를 선택해 주시고 밑에 보면은 입력 형식이라고 이렇게 입력 형식.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그냥 한글 한자로 바꿔주는 거고,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한글하고 한자가 같이 나오는 거, 즉 한글 한자 병기. 자, 한글 해놓고 괄호 열고 한자로 나오는 거, 이게 필요하죠. 요걸 선택하고 바꾸기를 누르세요. 바꾸기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 한글 한자가 같이 병기가 돼서 나오는 형식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그 일본 분하고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업무상하고 이제 업무상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저 일본어를 잘 모르죠. 저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한자는 좀 아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글 나오고 괄호 열고 한자 표기해서 보내주니까 통하는 거죠. 의미가 다는 안 통해도 그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는데 저는 일본어로 이렇게 해서 보내준 기억이 없는데, 이분들은 일본말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를. 왜냐면 거기도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한국어 옆에다가 괄호 열고 한자로 넣어준 자체가 일본어로 병기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그래서 한국어하고 일본어를 같이 병기해줘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단메일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글 한자 병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는 뜻이 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주목받고 있다까지 계속 추가로 입력했어요. 여기서 이제 받고 있다 한 다음에 여기서 마침표 찍어주시고 여기서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 그 전까지는 쭉 자동 줄바꿈이 되는 거죠. 알아서 넘어가게 하는 걸로 하고, 주목받고 있다까지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단이 새롭게 이제 주목받고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단이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받고 있다. 주목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주목도 한자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죠. 주목도 이제 주목을 블럭을 잡아요. 잡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 입력에 한자 입력 혹은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서 이제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를 띄워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기 주목이라는 한자가 4개가 보이는데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 형식을 뭘로 하셔야 될까요? 한글 한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 선택하고 바꾸기 눌러주면 이렇게 주목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주목해놓고 괄호 열고 주목 이렇게 한자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단어일 경우에 일단 먼저 해당 한자의 그 한글 도금을 먼저 입력해요. 도금을 입력하고 그 도금을 갖다가 잡고, 도금 입력 부분을 잡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 한자 병기 모드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각주라는 건 뭐냐면 여기 교재 90쪽 하단에 보세요. 여기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예제 마지막에 보면은
각주 구분선 나와 있고 각주 구분선 밑으로 이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떤 보충 설명이냐면 아까 A자가 찍혀있던 그 단어 바로 교통사고란 단어였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란 단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특정한 용어가 있어.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독자들이 좀 추가로 이제 아셔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연 설명이라든가 보충 설명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주석이라는 거죠. 주석인데 주석 중에서 뭐냐? 각주는 뭐냐면 각주 번호가 이렇게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교통사고 옆에 표시가 되어 있고 각주 번호가 달려있는 요 페이지의 밑에 바로 보여요. 그 보충 설명이. 이게 바로 각주. 해당 페이지에 바로 보이는 주석이 바로 각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석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주가 되겠는데, 미주는 해당 챕터가 끝난 다음에, 문서가 끝난 다음에 다 모아서 해놓은 주석 있죠. 그게 바로 미주예요. 그게 지금은 각주. 자, 각주를 넣고 싶어요. 각주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 교통사고라는 단어 옆에다 컷을 찍어주세요. 각주를 넣고 싶은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죠. 교통사고 옆에다 컷을 찍어주고, 이것도 입력이에요. 입력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보면 각주라고 있죠. 각주도 있고 미주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늘려놓은 주석은 각주니까 입력 탭에 각주를 클릭하셔요. 입력 탭에 각주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각주 영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죠. 밑에 구분선이 생겼고 그 밑에 각주 영역이 생겼어요.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교통사고 옆에 각주 번호가 달려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각주 번호를 달아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각주 번호는 기본 형식인 반가로 1번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바꿔줘야 되죠. 번호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자, 일단 각주를 넣는 거 먼저 해보시고, 각주를 지우고 싶어. 지우면 되죠. 지우는 방법은 그냥 지우세요. 그냥 반가로 1번 옆에를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각주를 지울까요? 그러면 지움 눌러주면 각주가 지워지는 거죠. 각주가 지워졌고 다시 넣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각주를 넣을 위치를 클릭하고 입력에 각주 들어가서, 일단 각주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일단 각주를 넣고 지우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기다 물론 여기다 각주의 내용 부연 설명을 쭉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하단에 제시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각주 번호를 바꿔줘야겠어. 그러면은 일단은 각주 영역을 클릭하셔요. 각주 영역. 각주 번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그 본문에 달려있는 각주 번호 말고 밑에 각주 영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만들어진 각주 영역을 클릭하셔요. 각주 영역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 주석 탭이 열려 있죠. 주석 탭이 열려 있고 여기서 어딜 가시면 되냐면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있죠. 옆에 그 밑에 보면은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있어요. 각주 미주 모양 가셔가지고 보면 주석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번호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번호 모양 1, 2, 3번이라 되어 있죠. 이걸 갖다 무엇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문자 맞죠? 대문자 동그라미 A번, B번, C번으로 바꿔주실 수 있죠. 번호 모양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각주 모양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구분선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각주 구분선 5cm를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다 돼 있어요. 이건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구분선 넣기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종료 실선 되어 있죠. 길이는 5cm로 설정되어 있죠. 이건 다 돼 있으니까 따로 건드실 거 없고 이렇게 하고 설정 단추를 눌러주세요. 설정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주 번호 모양이 바뀌었고요. 오늘 부문 영역에 있는 교통사고 옆에 있는 번호 모양도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각주 영역에다 이제 주어진 각주 내용을 써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부사 프로의 이유는
자, 94%에 이르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신다는 거죠.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제공해 놨어요. 여기 여러분 자리에 보면은 문서 폴더 안에 아이특키 폴더가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픽처 폴더가 있었어요. 픽처 폴더 안에 보면은 그림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오시면 되겠는데, 자 봅시다 한번. 여기가 한 켠에다가 문단의 한 켠에다가 제가 일단 그림이 없다 생각하고 쭉 쳐달라고 그랬죠. 나중에 그림이 들어가면 알아서 정리가 돼요. 자, 요거는 입력으로 가세요. 입력으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입력에 보면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림으로 들어가 주세요. 입력의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셔요. 자, 그림 넣기가 나와 있죠. 그림 넣기 가셔가지고 그림 넣기 대화 상자에서 보면은 왼쪽에 문서 폴더가 있죠. 문서 폴더 클릭해보면 그 안에 보면 아이특키 폴더가 있고, 자, 아이특키 폴더로 가셔가지고 아이특키 폴더 안에 보면은 픽처 폴더가 있어요. 픽처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4번이 되겠죠. 그림 4번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림 4번을 클릭하셨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 문서의 포함. 여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림 4번 해놓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문서의 포함. 말 그대로 문서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갖다가 자, 문서에 포함할 것이다. 이거랑 마우스로 크기 일정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특히 요거 문서의 포함을 꼭 체크해 주세요. 문서의 포함. 이렇게 하고 열기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포인트의 모양이 더하기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드래그 해가지고 그림을 넣어줄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삭제하고 싶다면 그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그림을 지워주세요. 지운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뭐요? 입력에 그림 가셔가지고 위치는 문서 폴더 안에 아이특키 폴더 안에 픽처 폴더 가셔가지고 그림 4번이죠. 그림 4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체크해 보셔야 될 거 두 가지, 문서에 포함하고 마우스로 크기 일정 라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는지 보세요.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열기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살짝 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넣은 다음에 뭐라 하셔야 될까요? 자르기를 하시는 거. 자르기는 자 보세요. 그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도구템 옆에 꽃 모양 템이 보이네요. 이 바로 이 꽃 모양 꽃 그림이 바로 그림 탭이에요. 그림 탭에 보면 오른쪽쯤에 뭐가 있죠?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 가셔가지고 그림 탭에 가셔가지고 자르기 클릭하시면 조절점의 모양이 자르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르기 조절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르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이거 두 번째 그림만 남겨놓고 다 쳐내야 되겠군요. 그죠? 예, 맞죠? 이 그림만 남겨놓고 다 쳐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기 조절점을 잘 드래그 하셔가지고 잘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죠. 한번 자르기를 완료하셨어요. 자르기 완료한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사이즈를 갖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 자 여기 보면은 그림 있지. 여기 있는 그림 잘 가져왔죠? 자르기도 잘했어요. 크기를 갖다가 40mm 곱하기 35mm 해놨는데 이게 뭐야? 너비는 40이고 높이는 35예요. 바깥 여백도 왼쪽을 2mm 주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자르기 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보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 뭐 나왔는데 그거 뭐냐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죠. 이 개체 속성 대화 상자를 눈여겨봐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개체를 갖다가 내가 편집하고 싶은 개체를 일단 자르기 완료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크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크기가 너비하고 높이로 되어 있는 너비를 갖다가 얼마로? 45로. 높이는 얼마로? 35로 주시는 거죠. 자, 크기 고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크기 고정은 필수 사항은 아니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시겠고, 그 다음에 본문과 배치를 갖다가 어울림으로 해놨죠. 말 어울리는 거죠. 본문과 어울리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지금 출력 형태에 제시가 된 내용이 바로 어울림이죠. 어울림이 이게. 그래서 따라서 얘도 이제 본문과 배치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비 모양 4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있는 그림. 어울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울림을 선택하시고 설정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그림이 편집이 되었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하고 본문을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직 맞추기에는 이르고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림의 사이즈를 설정하신 다음에 또 뭘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왼쪽 여백 2mm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문단이 너무 딱 맞닿아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여백을 주자 이거죠. 왼쪽에다가. 자, 그럼 바깥 여백 왼쪽을 주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와요? 예, 개체 속성 창이 나오죠. 개체 속성 창에서 이제 요거 다 했어요. 아까 그 크기하고 본문과 배치 다 해놨어. 그럼 뭘 해주시면 되냐면 바로 여백 캡션이에요. 여백 캡션. 개체 속성의 여백 캡션으로 가세요. 예, 개체 속성의 여백 캡션으로 가셔가지고 바깥 여백 왼쪽 뭐라고 해놨어요? 0.0으로 해놨죠. 이걸 무엇으로? 2mm로 설정해줘요. 이 설정해주시고 여기가 여백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여백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절해보시면 되겠고, 최대한 조절해보시는데 여기가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출력 형태랑 딱 맞으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너무 안 맞아도 되니까 한 글자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한두 글자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너무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고 그림 자르기 했고 그림 사이즈 조절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줬죠? 요거 여백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아까 그림을 넣을 때 확인하긴 했는데 바로 개체 속성의 그림 탭에서 요겁니다. 문서의 포함.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을. 그림을 넣는 과정에서 문서의 포함을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문서의 포함이 해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그림을 넣어준 다음에 그림 편집을 완료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 탭의 개체 속성에 그림 탭에 가셔가지고 이 설정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